너 애들 어디다 팔았어, 새끼야? 조용히 좀 하세요. 아가씨들 팔았죠?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뭘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 죽였어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이런 게 사이코패스다라고 정의를 내려준 인물. 2003년 9월부터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20여 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인물, 살인마 유영철.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추격자입니다. 감독은 2004년에 이라크에서 한국인이 납치 후 살해당한 사건과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합친 모티브로 이 영화를 기획했는데, 사건 피해자들의 심정을 상상해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결국은 그 희망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또한 감독은 이 피해자들을 위해 누군가가 땀을 흘렸길 바랬고, 경찰이 아닌 또 다른 어두운 존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서 엄중호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시작인 이 씬은 영화상 망원역이라는 설정인데, 광명사거리역 근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110m나 되는 달리 트랙을 깔고 3분이 넘는 긴 테이크를 찍었는데, 편집을 하면서 결국 컷을 쪼개서 썼다고 하네요. 11월 겨울이었는데 보조 출연자까지 모두 반팔을 입고 여름인 척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골목까지는 성북동 길이고, 이 골목부터는 부가연동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골목은 다 뒤져서 찾아낸 골목 대여섯 군데를 돌아다니며 찍었다고 하네요. 로케이션에 공을 많이 들였네요. 주차관리소는 미술팀에서 지어 만들었습니다. 차를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금방 나올 건데요, 뭐. 이 장면은 범위가 넓어서 비를 어떻게 뿌릴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폭우가 쏟아져서 이런 컷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하늘이 도운 씬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런 POV 컷도 실제로 비가 오고 있는 중이고, 이 컷은 살수차로 비를 더 뿌려서 찍었습니다. 감독이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찍고 나서 보니 이 번호판이 강남 번호판이었다고 하네요. 뭐 서울 안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냥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난 잡히면 죽는다. 힘찬 북소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감독은 관객의 심장이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영화에 동참하는 느낌을 갖길 원했다고 합니다. 오조 역의 구본웅 배우는 원래 기타 연주가이며 블루스 밴드 브리켓 셀렉션의 리더입니다. 창문의 리플렉션을 다 다르게 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찍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무실은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TV 속의 화면은 합성이 아니고 실제 프라이드 경기를 틀어놓고 찍었습니다. 리모컨이 없어서 타이밍에 맞춰 코드를 뽑아서 껐다고 하네요. 프로방스 모텔 301호. 원래 시나리오에는 캘리포니아 모텔로 되어 있었는데, 인천 주안에 있는 프로방스 모텔을 헌팅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텔 내부는 세트가 아니고 의정부에 있는 모텔입니다. 넓은 모텔을 구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성희 역을 맡은 오연아 배우는 이 장면을 위해 8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간수 잘했네. 멈춰. 이분은 연출부 스텝 조세영 님입니다. 야! 이 씬은 뒤에 사고가 나는 장면 이후에 찍은 씬입니다. 이걸 고쳐서 찍기엔 부품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파손된 오른쪽에 성희를 배치해서 가리고 찍었다고 합니다. 걔들 도망간 거 아니라니까? 오빠 형사였다며. 이 씬의 차 안은 세트가 아니고 실제 운전을 하면서 촬영했습니다. 구형 재규의 앞이 너무 길어서 운전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아, 어떡해요? 미진이 있잖아, 새끼야. 미진의 집은 양수리 세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 아역이었던 9살의 김유정 양은 영화 촬영 중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촬영 후반부에 찍어서 2회차에 찍었던 이 얼굴보다 조금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좋은 말 할 때 일 나가라. 오빠. 아이씨. 이 운전을 하는 장면은 세트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는 실제 망원동입니다. 4885. 그 유명한 번호 4885는 감독의 옛날 집 전화번호라고 하네요. 초소 앞에 대세요? 영민이 세워져 있던 재규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아, 이런 변이. 당연히 실제 변이 아니고 미술팀장이 카레 가루를 주 원료로 만든 것입니다. 이 컷도 테이크를 여러 번 찍어서 맞고 씻고 또 맞고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하네요. 영민이 사는 집은 평창동 서울예고 뒤편에 있는 저택입니다. 나홍진 감독과 촬영 감독이 헌팅을 하다가 물 좀 먹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집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곧 재건축할 예정이라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아서 음산한 느낌으로 딱이었다고 합니다. 재건축 일정 때문에 촬영 일정이 좀 타이트해지긴 했지만 이 집은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주택가의 중심부에 있는 집이라는 설정이라서 집 앞에 편의점을 가리기 위해 이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강아지의 실제 이름은 해피입니다. 이때 진짜로 놀라서 이후로는 연기를 잘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정우 배우 근처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네요.
저 샤워 좀 할게요. 그래요? 이 공포스러운 화장실은 실제로 물이 나오고 배수가 되는 세트를 제작한 것입니다. 감독은 악취까지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창밖의 벽돌은 잘 안 보여서 색을 많이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면 픽셀이 자글거리는 게 보이네요. 이 씬은 과하지 않은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 감독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첼로를 이용해 여러가지 주법으로 연주를 한 후에 음악에 맞춰서 편집을 했다고 하네요. 하정우 배우는 영화를 위해 이 난징구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묶인 밧줄은 한번 풀면 다시 묶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컷을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하정우 배우는 본인의 분량이 끝나고 서영희 배우 혼자 연기하는 이 부분에도 이 모습 그대로 세트에 남아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헐벗은 채로 연기를 해야 하는 서영희 배우를 위한 하정우 배우의 배려였다고 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 머리 길고 얼굴 하얀 여자 지나가는 거 봤어. 이 대사는 김윤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주차 새치기 하는 분은 제작 PD이신 최문수 프로듀서입니다. 이후에 보도박람 3으로 출연을 하기도 하십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예? 이 촬영 당시 한여름이었는데도 하정우 배우가 감기에 걸려서 실제로 땀이 나고 코가 막혀서 오히려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야, 4885. 너지? 이 컷은 실제로 넘어진 NG 컷인데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정우 배우는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 다시 뛸까 말까 순간 고민을 했지만 감독이 컷을 안 해서 다시 뛰었다고 하네요. 이때 여기저기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영화에 대한 열정이 좋은 컷을 만들었네요. 물고 있던 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기침을 한 NG 컷을 OK 컷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윤석 배우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사실은 NG 컷입니다. 이곳은 실제 목동의 치안센터입니다. 이 경찰 3역을 맡은 박진우 배우는 이미지가 경찰이나 형사 역으로 딱인 것 같은데요. 4885 맞죠? 그래서인지 많은 영화에서 경찰 역을 맡았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뺑뺑이 도네요.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이 대사는 감독이 시나리오에 실제로 폰트를 작게 쓰면서 작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감독은 이 대사의 감정이 어려워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오케이가 나서 감독도 놀랐다고 하네요. 아니요.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뭘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 죽였어요. 이 새끼 누가 때린 거냐? 저 사람이. 이 새끼 너 이리 와. 이 발로 차려하는 것은 김윤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음악은 최영락 음악 감독이 피아노를 직접 연주를 했습니다. 피아노 현위에 뭘 이렇게 올려놓고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 새끼 어딜 보는 거야 임마. 저 위에 보이는 십자가는 다 CG입니다. 이 경찰서는 세트입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미술팀장과 연출부 스텝입니다. 사실 경찰서에 있는 아무 옷이나 입히는 설정이라 좀 추레해 보이길 원했는데 하정우 배우에게 무슨 옷을 입혀도 빈티지스러운 멋이 나서 최대한 후져 보이는 옷을 골라 입혔다고 합니다. 미진의 집은 복도까지가 모두 세트입니다. 이 유리는 적절한 타이밍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 세트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문입니다. 은지가 추어탕에 미꾸라지를 안 먹는다고 건져내면 중호가 자신의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차씬 역시 세트에서 촬영한 분량입니다. 담배꽁초가 차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건 CG가 아니고 특효팀에서 강풍기로 바람을 불어서 실제로 차 안에 넣은 것입니다. 한 번에 오케이가 나서 특효팀원들 무척이나 뿌듯해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세트가 아닌 실제 안양의 한 빌라입니다. 빌라에 도착을 해서 실랑이를 하고 구두발로 집안에 막 들어가는 컷을 삭제했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애가 있는 집에 있을 법한 물건을 김윤석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한 소품입니다. 지영민이 뒤로 돌아 옆방을 슬쩍 보고 왔는데 감독의 디렉팅이 아닌 즉흥적인 연기였습니다. 평소 하정우 배우의 성격이 묻어난 연기라고 하네요. 앉아있어라 이씨. 까부지 말고. 경찰 맞아요? 아니야 미치겠네. 너 경찰 아니지? 이 보도박람 1역은 실제로 키가 190 정도 되는 박윤석 배우입니다. 이 의자는 촬영용 안전 소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 무지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이 보도박람 2, 3, 4역은 조명감독, 미술감독, 프로듀서입니다. 이 장면은 엄청 추운 겨울에 찍었습니다. 입에 얼음을 물고 있어도 입김이 계속 나와서 담배를 피워 담배 연기로 입김을 가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정량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배우가 될 자질이 보이네요. 시체를 찾기 위해 산을 뒤지는데 수색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장면 전에 2형사와 5형사가 지원 인력을 기다리는데 뭐야, 너 혼자 온 거야?
지원 인력이 한 명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설정이 있었고 촬영도 했는데 편집을 하면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신림동의 한 모텔입니다. 이 촬영 때문에 손님들이 못 들어간다고 항의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 차 안은 세트가 아닌 레카차에 매달고 달리면서 찍은 컷입니다. 한겨울에 물을 뿌리면 뿌리는 대로 얼어버려서 모든 스태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 골목과 지하의 복도까지는 실제 집이고 이 방은 양수리의 세트입니다. 또 뛰는 엄중호. 이 컷도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넘어진 컷을 오케이 컷으로 사용했습니다. 엄마를 닮은 사람을 보고 쫓아간다는 설정인데 뒷모습이 닮은 배우를 캐스팅하려다가 결국 못하고 실제 서영희 배우에게 부탁을 해서 찍었습니다. 이 씬은 반말 버전과 존댓말 버전 두 가지로 여러 번 찍었는데 편집을 하면서 절묘하게 두 버전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발음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죠.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KBS 공채 성우 출신인 이종구 선생님은 놀랍게도 검정 고무신의 땡구와 괜히 나만 가지고 그래. 원피스의 와포루, 까불 너니만 꼴 좋다. 인사이드 아웃의 버럭이까지 폭넓은 목소리를 연기하십니다. 그럼 네가 해봐. 잘난 척만 하지 말고. 너 같은 새끼가 되게 그러니까. 아니 대체 이런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촬영 전에 하정우 배우가 정인기 배우에게 목을 세게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정말 무지하게 세게 잡아서 배우는 많이 아프긴 했지만 더 리얼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카메라 감독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핸드헬드로 찍은 컷입니다. 김윤석 배우는 아직까지 아이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부르지 못하는 심정을 담아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쓰러진 은지를 발견하고 나서 음악이 굉장히 서정적으로 바뀌는데 음악 감독이 화면의 박진감보다는 철저하게 중호의 감정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고 본인을 믿어보라며 강력히 주장해서 중호가 영민을 패버리는 장면까지 서정적인 음악을 깔았습니다. 이후에 감독이 편집본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하네요. 이 액션은 대역 없이 두 배우가 직접 했습니다. 이 씬은 9월 초에 부산에서 찍었는데 정말 살벌하게 더웠다고 합니다. 너무 고생을 해서 다음날 안 나오는 보조 출연자도 있었다고 하네요. 단역 배우들 사이에 추격자 촬영장에는 가지 말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석재소는 법적으로 도시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적으로는 망원동에 있어야 할 석재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는 석재소를 힘들게 찾았다고 하네요. 땅을 파야 하는 설정인데 땅에 흙이 없어서 흙을 더 갖다가 부어서 장소를 세팅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꾸무적거려? 이 장면이 하정우 배우의 첫 촬영입니다. 첫 촬영부터 얼굴이 이 모양이네요. 이 경찰서 내부는 세트에서 찍었는데 조명과 소품이 기가 막히게 어울려서 마치 로케이션 한 것처럼 씬의 연결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요. 이 컷에서 감독은 정인기 배우에게는 말하지 않고 김윤석 배우에게만 정말 아프게 팔을 확 꺾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 컷에서 나무가 예상치 못하게 부러져 버려서 컷은 좋았는데 실제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바로 딱지를 끊었다고 합니다. 햇볕이 쨍쨍한 어느 주택가의 한적함과 피칠갑을 한 미진의 잔혹함이 대비를 이루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미진이 탈출해 나온 이 집은 평창동이고 이 슈퍼는 성북동에 있는 슈퍼를 새로 세팅을 해서 찍었습니다. 슈퍼 안은 양수리 오픈 세트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 씬부터 영민의 체격이 좀 강인해진 느낌을 주기 위해 옷을 많이 껴입었다고 합니다. 총각은 얼굴이 왜 또 그래? 이재희 배우는 촬영 스케줄상 뒤에 컷을 먼저 찍었어야 했는데 이때 피분장을 하면서 눈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눈이 충혈돼 있습니다.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아니 근데 아줌마 그걸 말하면 오영사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는 컷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망치에 붙은 살점은 돼지고기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씬은 원래 하정우 배우 단독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선글라스에 비친 리플렉션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서영희 배우 앞에서 연기를 하며 찍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칠까봐 망치 자루만 들고 연기를 한 후에 망치 머리 부분은 CG로 심은 것입니다. 미진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을 담기 위한 김윤석 배우의 디테일한 연기입니다. 이곳은 2, 3분에 한 번씩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어서 이 벌려놓은 상황들을 그때마다 치웠다가 다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컷은 성북동이고 이 컷은 양수리입니다. 서로 실제로 보고 하는 연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가 있는지 배우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실제 병원이고 이 입원실은 세트 촬영입니다. 이 장면이 크랭크인하고 찍은 첫 촬영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좀 좋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지영민이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는 것은 하정우 배우가 실제 범인이 찍힌 CCTV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실제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졌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사실 맑은 날 비를 뿌리며 촬영을 했습니다. 밤이어도 하늘이 너무 맑은 게 보여서 어둡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계단이 보이는 컷부터 세트 촬영입니다. 이 액션씬도 대역 없이 두 배우가 직접 한 액션입니다. 이 두 배우의 호흡이 워낙에 좋아서 이틀 만에 촬영이 끝났다고 하네요. 너무 어두워서 액션이 잘 안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카메라 5대를 설치해서 조명을 하기가 어렵기도 했었고 수족관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느낌상 의도한 밝기라고 합니다. 배우와 감독 역시 힘들게 찍은 액션이 잘 안 보여서 아쉬웠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두워서 두 배우의 눈빛은 더 잘 산 것 같습니다. 이 표정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온 표정입니다. 이 트로피와 망치는 다 안전소품입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첫 번째 망치로 때렸을 때 제대로 맞아 뻑 소리가 나서 김윤석 배우는 또 때려도 되나 잠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컷을 안 하고 하정우 배우는 연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두 번째도 때렸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렇게 한 번에 오케이가 났습니다. 뛰고 먹고 마시고 뛰고 먹고 뛰고 먹고 울고?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불쌍한 남주와 가장 치명적인 마성의 빌런. 진짜 이만한 포스를 가진 빌런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영화 황해입니다. 감독판은 연변에 대한 소개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자막이지만 극장 개봉판에서는 삭제했고 감독판은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살렸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사진 역시 감독판에만 있습니다. 썩은 표정으로 마작을 하는 주인공 구남. 마치 진짜 연변 같은 곳에 진짜 조선족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곳은 한국에 지은 세트고 전부 한국 배우들입니다. 네, 제가 이 씨는 실제 조선족들과 함께 무려 4개월간 마작 연습을 해서 조선족의 말투와 마작 기술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된 배우들이 대역 없이 다 직접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즈업 위주로 편집하다 보니 배우들은 이 빠른 손놀림이 꼭 대역을 쓴 것처럼 보여서 좀 허무했다고 하네요. 도박을 하는데 담배가 빠지면 섭하죠. 하지만 배우들은 담배 피는 설정을 한 걸 곧 후회했다고 합니다. 진짜 중국 담배는 너무 독한데 컷의 연결을 위해 계속 물고 있어야 했으니 말이죠. 나중에는 국산 0.1mm로 담배 송만 바꿔서 폈다고 합니다. 제강이야. 기다리쇼. 잠깐. 또 맞았다. 도박장 외부는 연변이라는 설정이지만 하얼빈에서 촬영했습니다. 하정우 배우는 수동 운전이 익숙치 않은데 이 폭스바겐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서 무려 3번이나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 을씨년스러운 곳은 하얼빈에 있는 아파트고 내부는 한국에서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미술 감독이 엄청 고민한 후 중국에서 소품을 다 공수해 와서 꾸몄다고 하네요. 我跟你说过你摘打嘛这个话对不起多挣点钱 이 정도면 하정우가 만난 사채업자 치고는 상당히 젠틀한 편이네요. 잠이 오냐? 잠이 와? 누가 하려나 잠이 오냐고. 연변의 택시 운전사 구남. 카메라만 보였다 하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카메라를 숨기고 도둑 촬영하듯이 찍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중국 촬영이 너무 힘들어 영화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정우 배우가 촬영을 돕겠다며 혼자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찍은 중국의 거리도 인서트로 활용했습니다. 바람나니까 니한테 돈 비춰줄 일이 있니? 정말 장사하기 싫습니다. 황석정 배우의 미친 연기력. 마치 현지인 같은 포스의 연기를 선보였지만 막상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한숨을 푹푹 쉬었다고 합니다. 원래 콘티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아줌마를 쫓아간다는 설정이었고 스테디캠 기사까지 섭외하고 준비 다 해놨는데 도로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아 구남이 차에서 내린다는 설정으로 수정했습니다. 제일 정신병이 같은 새끼. 애매모호하게 남자 얼굴을 안 보이게 편집했더니 구남의 배드씬으로 착각하는 관객들도 많았는데요. 아내가 본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자고 있는 꿈을 꾸는 중입니다. 니做梦了 악몽을 깨워준 고마운 사채업자.
有就是州了。 역시나 너무 친절합니다. 이곳은 치치하월이란 곳에 있는 실제 게시장인데 진짜 범죄자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현지 조폭과 거래를 해서 촬영 허가를 어렵게 받아냈다고 하네요. 원래는 초입에 개 5-6마리만 있는 텅 빈 공터였는데 미술감독이 다 밀도 있게 꾸미고 개들을 섭외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내 명가다. 반갑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김윤석 배우 스스로 살이 찐 걸로 설정해서 10kg 정도 살을 찌웠다고 합니다. 밥 먹었니? 밥 먹자. 식사씬은 극장 개봉판에는 없는 감독판에 추가된 장면입니다.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무슨 담배 심부름 시키듯 주문하는 의뢰.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면과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듬성듬성 자르고 한 가닥 한 가닥 따기도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인 머리라고 합니다. 박동주. 구남의 딸은 원래 중국에서 섭외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촬영 감독 딸을 데려와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정우 배우를 심하게 거부해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아이를 어렵게 재우고 혹시나 깰까봐 조용조용 촬영했다고 하네요. 구남의 집 내부도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세트입니다. 일하러 간 김에 한국 간 아내도 찾을 생각인 구남. 감독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한국 밀항 루트를 그대로 살려 실제 그 루트대로 다니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감독만의 디테일이겠죠. 이분은 중국 현지의 배우입니다. 배 안은 세트를 제작한 후에 물 위에 있는 것처럼 세트를 흔들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정우 배우는 실제 배에 탄 것처럼 멀미까지 했다고. 12월 한 겨울에 촬영한 씬입니다. 나홍진 영화에 출연하려면 이 정도 고생할 각오는 해야죠. 울산이라는 설정이지만 사실은 영광에서 촬영했습니다. 실제 밀항 전문가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밀항하는 사람들을 잘 먹이고 차비 정도는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역시 먹방은 하정우. 김을 이렇게 먹는 건 하정우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상치 못한 하정우의 애드리브에 승희열 배우가 당황해서 리액션이 고장났다고 하네요. 모자 쓰고 다녀. 너무 튄다. 그래서 구한 모자가 참 안 튀는 모자를 잘도 구했네요. 구남이 묵는 여인숙 내부도 세트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건물에 쓰여진 99-1은 감독이 직접 썼습니다. 이 씬을 촬영할 때도 진짜 추운 날이었지만 화면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서 색보정으로 차가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보통 이런 건물 맨 위층엔 건물주가 사는 경우가 많죠. 김승현이 교수라고는 하지만 뭔가 불법적인 사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아무나 못 올라오게 해놨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같은 라면과 소세지인데 하정우가 먹으면 더 맛있어 보이는 매직. 개봉 당시 편의점에서 신라면 큰 사발과 소세지를 묶어서 구나미 세트를 만들어 팔기도 했죠. 다음날 옷도 사고 비니로 패션을 완성한 구남. 이곳은 남대문 시장입니다. 이때 퇴근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어휴 깜짝이야. 조선족이야? 많은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신인 배우 곽도원. 촬영 당시엔 본명인 곽병규로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잘 데 없으면 요 앞에 사우나 가서 자. 호호, 친절한 도원 형님. 불쌍한 구남이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받은 인간적인 배려입니다. 센서 등이 점등되는 시간과 본인과 상대방의 위치, 그에 따른 행동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구남. 하정우 배우가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연기한 후 그 연기를 바탕으로 POV 촬영을 따로 해서 편집한 시퀀스입니다. 마지막으로 MG까지 살뜰히 챙기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낮에는 아내를 찾으러 다닙니다. 이 거리와 상가들은 모두 가리봉동에서 촬영했습니다. 알지. 화재 아니야. 영화 내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설정으로 구남은 주로 스테디캠으로 촬영해 역동적인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내 마누라인데 얼굴 좀 보려고.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낸 구남.
이곳은 조선족들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안산의 실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특이한 구조여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곳을 구남 아내의 집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현관문 안쪽의 방은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는데요. 복도 촬영을 하고 난 후 거의 반년 후에 방 안을 찍었다고 하네요. 한겨울에 복도를 찍고 내부는 한여름에 찍었는데도 화면이 전혀 튀지 않고 연결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 모든 게 배우와 스텝이 고생해서 만들었... 오늘은 김승현이를 꼭 죽여야 하는데 이 두 분은 무술팀의 스턴트 배우입니다. 사실 하정우 배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따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이런 연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감독이 무전으로 차가 들어왔다, 사람이 올라간다 라며 디렉션을 주면 그에 맞는 리액션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웃기는 상황이니까 감독도 디렉션 하다 웃어버려서 NG가 나기도 했다네요. 누군가 군함보다 먼저 승현을 죽이려 합니다. 승현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요? 절대 죽지 않으려는 승현의 몸부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곽도원 배우가 진짜 때려야 할 것 같다며 진짜로 이렇게 사람을 때려버렸습니다. 무술팀 배우는 맞다 진심으로 울컥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무술팀이라고 해도 아픈 건 아픈 거니까요. 실제 칼을 들고 싸울 순 없으니 짧은 소품용 칼을 들고 싸운 후 CG로 긴 회칼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뭐가 어찌됐건 군함에게 필요한 건 승현의 MG입니다. 미술팀이 건물 외벽에 파이프를 만들어 달아 놓았습니다. 극한의 날씨로 파이프가 땡땡 얼어서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하정우 배우가 와이어를 차고 파이프에 직접 매달려 연기한 후 차 위로 떨어지는 건 스턴트 배우의 대역입니다. 교통지옥 강남의 한 복판 학동 사거리에서 5일간 교통 통제하고 카메라도 여러 대 세팅하느라 힘들게 촬영한 추격전입니다. 이 컷은 CG입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지하철역까지 들어가서 쫓아오는 경찰을 처리하는 내용까지 있었지만 촬영 여건이 허락치 않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려는 군함. 촬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씬을 한여름에 찍었다고 합니다. 미친듯이 더운 날에 이런 파카까지 입고 촬영했으니 어휴... 여름이라 녹음이 우거진 곳이 많아서 최대한 녹색을 피해가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엘 나왔었구나. 당시에는 김지연이라는 본명으로 활동했을 시기였습니다. 촬영 중에 가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형사가 진짜 형사 같은데요. 전작 추격자에도 형사로 출연했던 강우신 배우입니다. 그 도망갔던 새끼 누군지 모르지? 승현을 죽이려 했던 인물 김태원. 이곳은 실제 버스 회사의 차고지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운전수 새끼가 돈 남겨먹으려고 그런 새끼들을 쓴 거야. 조용히 김승현만 죽이려 했는데 일이 커지고 경찰보다 먼저 군함을 잡으려 하는 태원. 아, 쏘라고! 오셔! 홍식이는 나홍진 감독의 친동생 이름입니다. 감독은 주변 사람의 이름을 잘 써먹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추격자의 엄중호, 지영민 역시 감독의 실제 친구 이름이라고 합니다. 추격자 촬영할 땐 도망간다, 지문 한 줄에 며칠 동안 뛰는 장면을 찍었는데 이번엔 단순히 도망간다가 아니라 산을 탄다, 물에 빠진다, 굴러 떨어진다 등 생고생의 스케일이 엄청 커졌습니다. 아니, 영화 주인공인데 이렇게 서럽게 울 수가 있나?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정우 배우의 연기입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한 군함. 여긴 문경세제 도립공원 사봉의 꼭대기입니다. 해 뜨기 전에 출발해서 점심때쯤 정상에 도착해 이 장면을 먼저 찍고 내려오면서 숲을 헤매고 굴러떨어지는 컷을 촬영했다고 하네요. 울산 전경을 찍을 당시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촬영이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촬영을 미룰 수 없어서 그냥 찍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분위기 있는 장면이 됐죠. 이번에도 하정우의 먹방이 빛을 발합니다. 아니, 고기도 아니고
살다 감자가 이렇게 맛있어 보인 적은 처음이네요. 용의자가 이미 경찰의 수색망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씬을 찍을 때 연출부 스텝이 뉴스 내용을 읽어주고 하정우 배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ASMR급 감자 먹는 현장음을 스텝의 목소리가 섞여서 못 쓴 것이 감독은 아직도 너무 아쉽다고 합니다. 이 점조직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그 조선족 애가 잡히더라도 연정하게. 이 대사와 손동작은 감독이 주문한 연기입니다. 이 연기를 인상 깊게 본 조성아 배우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여자가 자기 이름으로 살고 너랑 사귀고 심지어 너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후 화차에서 애드립으로 써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연길 가서 면정하게 잡아. 이 로비는 중국의 한 호텔이고 이 복도와 룸 안은 부산의 코모도 호텔입니다. 당시 촬영 감독은 중국에서의 촬영 조건이 좋지 않아서 필름이 아닌 HD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그 톤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HD로 촬영한 것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디지털로 촬영하는 게 일반적이 됐지만 당시 디지털은 필름 촬영본의 퀄리티를 따라가지 못했죠. 이게 아닌데? 사실 이 공간은 세트를 만들어 촬영하려다가 비용 때문에 실제 호텔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온통 피가 튄 벽과 바닥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어째 그랬네. 우리 그냥 면사장이. 이분은 감독의 학교 후배인데 이 씬을 찍으면서 얼마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희생했습니다. 이 영화 이후 머리가 계속 더 빠져서 시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산재 처리 안 되나?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 기분이 더러운 태원. 희대의 명대사를 날립니다. 분당으로 가. 그리고 위로를 받죠.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랬어? 주연과 김승현 사이에 대한 복선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미남이구만. 조선족과 한국의 깡패들이 담배를 필 법도 한데 이곳은 실제 호텔이라 당연히 아무도 담배를 필 수 없었습니다. 가는 나한테 아이 걸릴 수가 없어. 이제 좀 집에 가나 싶었는데 군함은 또 뜁니다. 실제 선실 내부는 전부 철로 되어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이 도끼도 안전하게 만든 촬영용 소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맞으면 아픈 거 아시죠? 군함의 파카가 찢어지면서 털이 날리는 건 예상치 못했는데 덕분에 영화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는 군함은 대역 배우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린 후 바다에서 수영하는 장면은 8개월 뒤에 촬영했습니다.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여름에 찍자고 미뤘는데 일정이 너무 많이 미뤄지면서 결국 10월 말 다시 추워진 후에 찍었다고 하네요. 딱 봐도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스케일의 추격신. 실제 무술 감독이 트레일러를 직접 운전하며 촬영했는데 NG 없이 한 방에 OK 컷이 나와서 이날 회식했다고 합니다. 두 배우가 운전하는 컷은 세트에 그냥 서 있는 차에서 상상으로 연기하고 현장의 촬영본과 절묘하게 편집했습니다. 그냥 서 있는 차에서 운전하는 척만 했지만 하정우 배우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김윤석 배우는 목에 담이 걸릴 정도로 집중해서 연기했다고 하네요. 이 씬은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도로를 통째로 통제한 후 촬영했습니다. 부산시와 경찰 관계자분들이 협조를 잘 해줘서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멀리 차 밖에서 군함의 얼굴로 들어가는 카메라 액션은 당시로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촬영이어서 심혈을 기울여 찍은 컷입니다. 그 덕분인지 이 영화에서 가장 잘생기게 나온 하정우의 얼굴입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 고기는 돼지 족발이라는 설정이었는데 실제 돼지족은 너무 작아서 우족을 사용해 시각적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정신병이 같은 새끼들. 이곳은 순천에 있는 진짜 폐가입니다. 김 사장 데리고 이기 좀 오라. 중대한 상황이다. 극장 개봉판에는 면정학이 자기가 사라지면 모두가 안전하다고 돈을 주면 그냥 가겠다는 얼척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판에는 그 씬을 삭제했습니다. 보통 쓰고 싶은 장면을 추가해서 감독판은 더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감독판에 오히려 컷을 삭제해서 영화가 더 짧고 더 모호하고 어렵게 만들었죠. 우리 승희 좀 바꿔줘. 이 씬은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아내를 잃은 구남의 처참함을 표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감독과 배우가 상의해서 만든 시퀀스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뼈다귀 양민 학살 씬이 펼쳐집니다. 이 뼈는 사실 스티로폼으로 만든 소품입니다만 당연히 맞으면 아프죠. 혼자 살아남아 이곳을 태워 없애려는 면정학. 배우들은 귀 마개를 한 채 누워 있었고 그 위에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불타는 시체들은 러프하게 만든 더미입니다. 이 씬은 실제 폐가에 불을 질러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김승현이 운영하던 안마방을 찾아낸 구남. 실제 안마 시술소를 섭외하려고 노력해 봤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상가를 찾아 미술 감독이 싹 다 새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일 높은 놈이 누구야? 승현을 죽인 운전사의 집을 알아내 핸드폰과 돈다발을 찾아낸 구남. 극장 개봉판에는 이 핸드폰으로 최성남을 찾아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판에는 삭제됐습니다. 또한 개봉판에는 김승현의 아내가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주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태원의 부하들이 주영을 죽이러 가는 듯한 장면이 삭제됐죠. 이런 장면이 삭제됐으니 내용이 더 어려워졌지. 우리 가게 자주 들르면 이 사람이 너한테 시킨 거냐고. 그러니까 김정환이라는 남자가 한 살인 의뢰가 외주에 외주를 거쳐 면정학이 구남을 보내게 된 것이었네요. 이번엔 최성남을 잡아온 구남. 말해라. 이 씬을 찍을 때 이철민 배우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눈이 돌아간 하정우가 가슴을 누르면서 입까지 막고 있었으니 말이죠. 또 구남을 막아서는 의문의 차량. 차에서 나오는 연기는 독한 화학약품을 바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묻어버리면 안 돼요. 이번엔 트렁크에 갇힌 구남. 실제 자동차 트렁크 안에 들어가 촬영했습니다. 내 당신 죽여라고 시킨 사람 죽여줄게. 그 사람 명함 차 안에 있어. 차 안에 명함에 적힌 이름은 김정환. 어찌 보면 이 비극의 시작인 인물입니다. 김 사장, 잔금 달라. 이것이 면정학의 간지. 일도 안 해놓고 잔금을 달라고 하지만 줘야지 당연히. 준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섬찟한 대사가 나옵니다. 니네 집 가자. 그건 이 도끼 역시 스폰지로 만든 소품입니다. 드디어 한계에 부딪힌 면정학. 주인공과 끝판왕이 제대로 치고박는 액션 하나 없이 딜런이 죽은 뒤에 도착한 주인공. 완전 럭키 비키잖아. 죽기 전에 온 힘을 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새끼가 내 여자를 건드렸어. 내 집에서. 태원이 승현을 죽이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김정환은 왜 승현을 죽이려 했던 걸까요? 구남은 눈탱이 맞고 화장시킨 누구인지도 확실치 않은 뼈가루를 잘 챙겨들고 떠나려 합니다. 저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극장 개봉판에는 구남이 요솔궁 앞에서 브로커 한 명을 잡았을 때 그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 아직 돈이 남아 있었나 보네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인 김정환과 함께 있는 김승현의 아내. 그렇다는 건 구남이 성격상 확 뒤집어 엎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조용히 유골함을 들고 떠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일까요? 어이, 출발하쇼. 이분은 실제로 거제도에서 어업을 하는 어부입니다. 처음 뵙자마자 너무 강렬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와, 이분이 배우가 아니었다니. 이 씬은 실제 배 안에서 배가 흔들리는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꿈 속에 있는 듯한 아내의 모습은 콘티에 없었는데 연길 기차역에 간 김에 혹시 몰라 찍어뒀다고 하네요. 더미를 바다에 빠뜨리면 사람의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무술팀의 스턴트 배우를 실제로 빠뜨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술팀이어도 굉장히 위험한 촬영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해 구남의 상상이다, 실제 아내는 죽지 않았고 연변으로 돌아왔다는 등 여러가지 의견으로 갈렸는데요. 감독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관객의 판단에 맡기려 했다고 합니다. 원래 시나리오 상에는 아예 얼굴까지 다 가려져 있어 애매모호하게 표현한다는 설정이었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그래도 얼굴은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야 씨발. 천재 감독 나홍진의 세 번째 영화 곡성. 이 첫 장면은 섬진강 주변에서 찍었습니다. 이 강을 좀 더 위에서 찍어보려고 촬영 감독님이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국엔 우연히 해 지기 전에 찍은 컷을 사용했습니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비가 오는 장면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넓은 장면에 스카이라인이 걸려 있어서 비 오는 씬은 실제로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찍기로 처음부터 결정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종구의 집은 딱 맞는 가옥 구조가 전라도에는 없어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길인 함양에서 찾았습니다. 전체적인 외부 전경 촬영은 그림이 잘 나왔는데 집의 내부 촬영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좁아서 라이팅을 제대로 못한 탓에 그림이 좀 어두운데 그래서 오히려 화면은 더 리얼해졌다고 하네요. 정민환 배우는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컷을 해도 이 상태로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현장은 시나리오의 음산함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더기까지 실제로 준비를 하고 냄새까지 재현을 했다고 하네요. 이 풀은 미술팀이 직접 재배를 해서 말린 금어초입니다. 이 풀이 마르면 씨방이 해골 모양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100평 넓이에서 재배를 했는데 모양이 잘 나온 건 한 박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 영화 제목을 지명 이름 그대로 한자로 썼다가 나중에 한자의 뜻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기 전 곡성 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때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바꿨다고 하네요. 그래도 영화가 잘 된 덕에 매년 곡성에서 하는 장미축제에 관광객이 2~3배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폐가였던 외지인의 집도 관광지가 됐네요. 하지만 전 굳이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곳은 해남의 두륜산입니다. 이런 곳을 찾기 위해 거의 6개월간 전국의 산을 다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원래는 비가 오는 컷이어서 비를 뿌릴 호스까지 준비를 다 했는데 쿠니무라 준 배우가 너무 춥다고 해서 비신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스모그로 더 좋은 느낌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겨울에 이렇게 벚꽃 연기를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텐데요. 쿠니무라 준 배우가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나홍진! 외친 후 일본어로 뭐라 했는데 아무도 통역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욕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뿐. 이 파출소는 세트가 아닌 실제 곡성에 있는 파출소입니다. 이 씬을 찍는 날이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비를 뿌리면 얼고 컷하고 녹이고 비를 뿌리면 또 얼고 밤새 해 뜰 때까지 찍었다고 하네요. 이 밖에 알몸으로 서 있는 배우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네요. 이 대사는 곽도원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방은 실제로는 너무 좁아서 현장에서 못 찍고 방을 똑같이 세트로 만들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케이션 현장에서 찍은 컷입니다. 그런데도 연결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니 정말 놀라운 세트와 조명과 편집이네요. 세트는 영화 군함도와 터널 세트를 만들었던 이후경 미술감독이 맡았습니다. 이 문방구 씬이 크랭크인 한날 첫 촬영입니다. 봐봐. 겁나 이쁘다 야. 곡성에 있는 섬진강 주변입니다. 해가 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촬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컷이 너무 예쁘게 찍혀서 이 영화에서 그림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전북 장수군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추웠을 때였는데 눈이 한 번 오면 녹지를 않아서 이 씬만 거의 3달에 걸쳐 찍었다고 하네요.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비 온 뒤라 바닥이 질퍽이었는데 이것은 바닥에 딱딱히 얼어있는 게 보입니다. 이 할머니가 연기가 끝난 줄 알고 춥겠다며 모자를 씌워준 건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집은 폐가를 헌팅해서 미술팀이 직접 불로 태워 만든 집입니다. 이 컷은 음산한 느낌을 내기 위해 나뭇잎이 없는 겨울에 찍은 컷입니다. 이 시체 역은 더미가 아닌 실제 배우분이 직접 연기를 한 것입니다. 나홍진 감독은 대역이나 더미를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 정육점은 실제 곡성 경찰서 앞에 있는 가정집이 딸린 빈 상가였는데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육점으로 세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감독이 어렸을 때 정육점에서 어른들이 모여 막걸리 먹는 모습을 보고 정육점으로 세팅을 했다고 하네요. 뭐 보냐? 천우희 배우는 이 장면을 찍기 위해 며칠을 기다렸다가 찍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딜레이가 돼서 기다렸다가 못 찍고 다음날 기다렸다가 또 못 찍고를 반복했는데 서울과 전라도를 며칠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네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돌을 던진다 한 줄이었는데 감독이 돌을 진짜 많이 한번 던져보자고 해서 현장에서 결정한 연출입니다. 이 씬도 겨울에 찍은 컷인데 무명의 등 뒤에 보이는 나무는 그린을 세팅하기 위해 심은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조명을 제대로 못해서 얼굴이 어둡게 떨어져 촬영하면서 내내 불안했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살아서 다행이었다고 하네요. 인자 출근하셨어요. 전체적인 톤을 맞추기 위해 파출소 외벽을 회색으로 도색을 하려다가 결국 예산 부족으로 도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덕분에 더 자연스러운 읍내 풍경 같아서 안 하길 잘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실제 곡성의 건강원을 섭외했습니다. 이것들은 뭐 말을 시켜놓고 뭐 지네끼리 뭐 만담을 하고. 이 씬의 대부분 대사가 전배수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이 씬을 찍으면서 곽도원 배우는 너무 웃겨서 연기를 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깊은 산 속에 살수차와 발전차, 촬영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아, 이게 진짜 심각하고 살벌한 장면인데 나는 왜 이렇게 웃긴지. 이곳은 실제 곡성 사랑병원입니다. 평생 비하합니다. 뭐다 잡아쳐먹으면 뭐지? 어떻게 벼락을 다 쳐봤느냐고. 진정한 신스틸러 이정은 배우.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영화에는 편집이 됐지만 덕기 처가 덕기의 주요 부위를 두드리면서 이건 모도로 살아가지고 하는 애드립을 해서 감독은 의자 뒤로 넘어가 불고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웃느라 촬영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전배수 배우는 지금 누워서 웃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장면이 편집이 된 게 너무 아쉽네요. 이 장면은 촬영 전 스태프들이 바닥에 물을 다 뿌려 놓았습니다. 이날은 또 너무 더워서 물을 뿌리면 마르고 뿌리면 말랐다고 하네요. 김도윤 배우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 8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마른 몸인데 감독님이 시켰다고 하네요. 미술팀이 이 깊은 산속에 집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숲으로 덮여있던 완전 버려진 폐가를 찾아내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세트가 아닌 실제 폐가에 미술팀과 소품팀이 꾸며서 만든 것입니다. 이 집이 정남향이라 2, 3시만 되면 해가 넘어가서 이런 광선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촬영이 엄청 딜레이 됐다고 합니다. 해가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사실 아무도 모를 텐데 감독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다음날 또 찍고 다음날 또 찍었다고 하네요. 이 재단에 수많은 사진들을 만드는데 집을 세팅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보조 출연자를 섭외하고 의상 등 여러가지 설정을 세팅해서 한 장 한 장 찍고 인화했을 테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 개가 연기를 할 수 있는 지구력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서 3마리를 체인지 해가며 찍었습니다. 그중 가장 사나운 개는 사실 너무 위험해서 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물어버려서 청바지가 찢어진 컷을 오케이 컷으로 사용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위험한 촬영이었네요. 배우도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이 컷은 CG로 합성해서 만든 컷입니다. 아, 대사 한마디 없이 압도하는 카리스마. 사실 쿠니무라 준 배우는 선하고 좀 귀엽게 생겨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컷을 찍으면서 바로 안심했다고 합니다. 배우는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 효진. 이후로도 항상 동물의 왕국을 본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그날 밤 이상해진 딸내미의 상태가 걱정되는 종구. 이 노트의 무서운 그림들은 미술팀과 감독이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해서 만든 컷이라고 합니다. 실제 정신적 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사례 서치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 모든 스태프들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김한희 배우의 이런 연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감정 소모를 해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연기가 끝나면 너무 밝고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안심을 했다고 하네요. 천상 배우가 확실합니다. 전말할 때 언능 나와라. 갈 때 있은 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영화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종구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컷은 CG가 아닌 우연히 얻어 걸린 십자가 모양입니다. 악마적인 모습을 담기 위해 닭발을 먹고 있었다는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쿠니무라 준 배우는 닭발을 너무 좋아해서 소품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 뭐 들어왔어? 나니시니 고코니 기마시다. 김도윤 배우는 사실 일본어를 하나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 대사만 열심히 반복해서 외웠다고 하네요. 나홍진 감독은 촬영할 때 동선을 미리 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양희삼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건 즉흥 연기인데 촬영 감독과 스태프들이 이러면 찍기 어려워져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잽싸게 다시 나왔다고 하네요. 원래는 종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걔를 죽이는 시나리오였는데 미국 회사인 투자자 대표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만류를 해서 걔가 덤벼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배우들이 지친 연기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친 배우를 카메라에 담기만 한 컷입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연기가 아닌 실제 힘들어서 떨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 까마귀는 CG입니다. 이 컷은 곽도원 배우가 실제로 침을 맞고 찍었습니다. 침을 이렇게 꽂아놓고 몇 시간을 누워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황정민 나온다며 대체 언제 나오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드디어 영화 시작한 지 1시간 16분 만에 일광이 등장을 합니다. 차선 따윈 가볍게 무시하고 역주행으로 달리는 건 일광의 정체에 대한 힌트가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일광의 의상은 피팅 때 수십 벌을 입어보고 결정한 옷입니다. 긴 머리는 머리카락을 붙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롱테이크를 찍는 동안 휘파람이 끊기면 안 되는데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끊겼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쉬워서 자꾸 다시 찍자고 하고 결국 황정민 배우가 후시로 따자고 해서 후시로 녹음했습니다. 황정민 배우는 일광 역을 맡고 실제 무속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행동들을 노트하면서 순서까지 익혔다고 하네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돼서 촬영 전에 법당을 찾아가 똑같이 옷을 입고 리허설을 하는데 느낌이 뭔가 쎄한 게 이상하게 몇 시간을 이렇게 뛰어도 힘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소름이네요. 이 도와주시는 분들과 악사분들은 모두 실제 무속인들입니다. 쟤다 그놈짓이요. 내일 밤 술시에 그 귀신놈한테 살을 날릴 거예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훈도씨를 입고 있는 설정이 없었는데 황정민 배우가 관객에게 주는 힌트로 현장에서 감독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이 역할도 더미가 아닌 실제 배우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이런 폭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강원도 철원에 매월대 폭포까지 가서 찍은 컷입니다. 9월 중순이어도 물이 너무 차가워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의료팀과 구급차까지 준비를 해놓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 이후 무명과 외지인이 싸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천운희 배우는 쿠니무라 준 배우와 함께 고생을 엄청 했는데 삭제돼서 아쉽다고 하네요. 저도 무척 아쉽습니다. 감독과 미술감독은 실제 구슬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실제로 구슬할 때 하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이 씬을 찍을 때 카메라 6대를 세팅하고 한 테이크를 15분가량 찍었다고 합니다. 일반 배우가 이렇게 15분을 뛸 수가 있느냐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테이크를 찍고 나서 황정민 배우가 모니터링을 한 후에 한 번 더 가자고 해서 또 찍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입금되면 다 한다고 하지만 배우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한희 배우는 이 몸을 비트는 연기를 하기 위해 무용 선생님에게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하네요. 악사들에게 상을 던지는 건 곽도원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입니다. 감독이 진짜 비싼 북이니까 조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지없이 북을 맞춰버렸다고 하네요. 이 악사분의 표정은 찐으로 당황하고 황당한 표정입니다. 밤새 이 구슬하는 장면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을 다 모아 온천 관광을 보내드리고 나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끄럽다는 민원 하나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방 장난치는 거 아니지? 그렇게 곡성 어벤져스가 결성되고 엄청 걸어봐요. 이런 엄중한 순간에 아니 그런데 여기 우족은 왜 챙기는 건지. 전작인 황해에서도 우족을 이렇게 사용하더니 나홍진 감독님은 대체 우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 집의 처참한 모습을 담기 위해 소품팀이 모란시장에서 죽은 닭을 사와서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를 해두고 냄새까지 살려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박춘배의 움직임은 안무가 선생님과 함께 빙의 환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연구해보고 회의를 거쳐 만든 움직임인데 해놓고 보니까 좀비 같았다고 하네요. 왜? 미안해요. 이 씬 역시 스케줄상 3일 안에 찍었어야 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면서 이 힘든 촬영을 7일을 찍게 됐습니다. 해가 너무 짧기도 하고 원래는 앞마당에서 찍다가 컷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뒷마당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찍었다고 하네요. 이 씬의 마지막 촬영까지 끝났을 때는 길창규 배우의 온 몸이 멍투성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다 안전 소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맞으면 당연히 겁나 아픕니다. 딱 죽는 순간을 찍은 후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 더 있다. 뛰기 시작하는 곡벤져스. 산길을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모든 배우가 발목을 다 삐끗해서 절뚝거렸다고 하네요. 나홍진 감독 영화에서 이 정도 고생은 뭐... 기본이죠. 이곳은 전북 고창의 선운산 정상입니다. 며칠간 매일 산 정상까지 장비들을 들고 올랐다고 하네요. 각종원 배우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 안전장치 없이 이런 장면을 찍었습니다. 스테디캠 촬영 감독까지 모두 함께 고생해서 만든 씬입니다. 아니 외지인 이렇게 서럽게 운다고? 도와주고 싶을 정도네요. 아픈 연기를 해야 하는데 실제 아프게 만들어 놓고 카메라에 담은 컷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무명. 이러니 관객들이 다 헷갈릴 수밖에. 무명이 외지인을 추격하다가 싸우는 장면까지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운전은 액션팀의 스턴트 배우가 한 것입니다. 이 씬 역시 저 뒤에 산까지 살숫자로 비를 뿌릴 수가 없으니 실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한 컷입니다. 다른 촬영을 하다가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이 씬을 촬영하러 갔다고 하네요. 비가 오는데도 살수차를 더 동원해 더 많이 뿌리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천운희 배우는 이 컷을 찍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해서 찍었는데 마침 산 중턱에 구름이 도와줘서 묘한 느낌의 컷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듯 보이는 외지인. 그는 정말 죽은 걸까요? 이 발억지 같은 놈이 미끼를 생켜버렸구만. 그리고 이제 효진이는 괜찮은 걸까요? 모지르 같은 새끼. 그런데 일광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이 뭐시오 이거 씨. 이것은 입 옆에 호스를 대고 콩가루 물을 뱉은 것입니다. 호스는 2D 작업으로 지웠습니다. 이 촛불이 바람도 없이 꺼지는 것은 촛농 부분에 주사기로 물을 조금 부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꺼지도록 세팅을 한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서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컷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있는 벌레 채집기를 다 뒤져서 실제 벌레를 채집한 뒤에 총 같은 거에 놓고 쏘아서 만든 컷입니다. 이 컷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후 CG를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이 새끼 잡아 죽이겠다는 건지 외지인을 찾아가는 양이삼. 야목세계의 지휘자들과 이 씬은 딱 해가 떨어지는 30분 정도만 찍을 수 있어서 5일 동안 나누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조명 없이 다 자연광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원래 동굴까지 가는 여정을 더 찍었는데 삭제됐다고 하네요. 여기 어디냐고! 이곳은 원래 벌판인데 옥수수 나무를 심어서 골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겨울에 찍게 될 줄 알고 미리 옥수수 나무를 냉동 건조해뒀다가 사용했다고 하네요. 곽도원 배우는 점퍼 안에 핫팩이라도 붙이고 있었는데 천우희 배우는 옷이 얇아서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시방 가면 다 죽어. 사람이야 귀신이야. 그것을 왜 묻는디? 좀 착하게 좋게 말하면 믿었을 텐데 이렇게 틱틱대니까 믿을 수가 있나. 이 씬을 찍을 때 감독이 김한희 배우에게 아무도 네 생각을 못 잊게 쳐다봐달라는 주문을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이런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동굴의 입구까지는 실제 동굴이고 이 안은 전부 세트를 지어 만들었습니다. 세트여서 춥지는 않았는데 가스로 불을 피우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산소가 부족했다고 하네요. 절대 현혹되지 마소. 아니 무슨 수호씨는 이렇게 못되게 말하고 일광은 이렇게 절박하게 말을 하니 이러니 관객이 헷갈릴 수밖에. 쟤다 네 짓이구만. 힘이 없는 수호신을 표현하는 이 씬은 원래 비를 뿌리려고 했는데 스프링쿨러가 녹이면 얼고 해서 결국 비는 포기했습니다. 천우희 배우는 이 추운 날 비를 안 맞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림상으로는 좀 아쉬웠다고 하네요. 만약에 무명의 말을 듣고 끝까지 종구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모두 살았을까요? 종구가 집에 들어갔을 땐 벌써 비극이 일어난 후인 걸 봤을 때 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감독은 이런 판단을 모두 관객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니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 혼란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악마의 모습을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이 모습은 악마의 모습을 한 신인 건지 신을 흉내내는 악마인 건지 양이삼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역시 모든 판단을 관객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마사니 와타시다. 외지인이 악마로 변한 모습은 피부병, 눈병 등등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합친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뿔이 나는 병도 실제로 있다고 하네요. 이 씬은 이틀 동안 촬영했습니다. 쿠니무라 준 배우는 몸까지 다 분장을 해야 했는데 한 번 지우면 다시 하기가 너무 오래 걸려서 분장을 한 채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대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씬도 해 뜨기 직전 이런 톤을 찍기 위해 3일간 나눠서 찍었습니다. 한겨울에 3일 동안 이렇게 비를 맞다니 정말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손이 얼어서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찮아. 우리 여신이. 종구는 살아남은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며 죽는 걸까요? 외지인과 일광은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사실 영화의 엔딩에 외지인과 일광이 만나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자, 680만 명의 관객을 낚아버린 영화 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여러가지 종교가 충돌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감독은 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인간이 아닌 신에 대해 더 알아야 하겠다고 판단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샤머니즘, 무속 신앙까지 거의 모든 종교의 성직자를 만나서 신의 존재, 믿음과 의심,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개봉판에는 삭제된 장면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삭제된 컷을 최대한 살린 감독판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